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받았고 20년 선고받았어.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받았고 선고는 기다리는 중. 근데 여기 엄청난 선배님이 등장하셨다. 조사도 안 받았는데 이미 뇌물액만 100억이라는 이 사람 이명박. 왜 이분을 역대급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까? 박근혜의 비선실세가 최순실이었잖아. 최순실이 이득을 취하는 통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있었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움직였던 거였지. 이명박의 경우도 비슷해. 다스라는 기업, 미국 가족과 측근들이 배후에 있었어.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는 것도 비슷해.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이 없는 이익의 종착지가 결국 이명박 자신으로 향하는 걸로 매우 의심된다는 거야. 분신술. 권력을 가진 공모자이면서 동시에 이득을 본 장본인이 되는 거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다스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야. 답을 찾기 위한 단서, 다스. 다스는 뭐고 왜 MB 거라고 하는 걸까? 이건 그분께서 대통령이 되기도 한참 전의 이야기로 올라가. 2000년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다스는 BBK라는 회사에 190억을 투자해. 아니, 어떤 회사가 장래가 유망한 다른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의심이 가는 대목이 뭐냐면 다스가 이런 규모의 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BBK 역시 이런 큰 투자를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두 회사 간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누군가 목적을 갖고 큰 자금을 댔거나 일 거야. BBK는 이렇게 생긴 돈을 기반으로 삼아 사업을 벌였어.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그럴듯해 보이는 회사에 투자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 돈을 들고 튀었어. 이걸 BBK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이명박이랑 어떻게 연결되지? 몇 가지 정보를 추가해보자. 이명박도 BBK의 설립자다. 다스의 설립자는 이명박의 형과 처남이다. 다스의 190억 원은 이명박의 형과 처남이 강남 도곡동의 땅을 팔아 만든 돈이다. 이 땅은 10년 전 현대건설에게서 산 땅이다. 지하철 건설로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 땅을 샀던 시점에 이명박은 현대건설사 사장이었다. 자, 이제 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충 감이 와? MB와 형제가 만들어낸 돈이 다스로 흘러왔고 그게 결국 주가 조작의 자본금이 된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2007년 김경준은 미국에서 잡혀 한국으로 끌려와. 근데 그가 이명박도 주가 조작 공범이다 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거든. 당시 이명박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이었단 말이야. BBK와 관련된 회사의 세금 계산서 명함에도 이명박의 이름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런 영상마저 공개됐었어.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하지만 이명박은 김경준과는 한때 동업을 했었지만 진작에 결별했다 라고 주장했어. 검찰은 이명박의 BBK 관련 모든 혐의를 수사했지만 무혐의다 라고 발표했고 국민들은 의심이 크기는 했지만 뭐 어때, 경제만 살려주면 되지 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네. 이명박의 다른 이름은 경제대통령이었거든. 결국 이명박은 살아남았고 대통령이 됐어. 김경준은 8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모든 의혹은 묻혔어. 10년이 지나고 다스의 진짜 주인을 찾는 문제가 다시 시동이 걸렸어. 새 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는 적폐청산이야.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은 국가와 검찰이 묻었던 목소리를 이제는 무시할 수는 없게 된 거지. 현재 수사 중인 이명박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어. 다스와 뇌물. 먼저 다스 관련해서는 첫 번째, 2011년 MB정부 시절에 김경준을 상대로 한 소송이 미국에서 열렸는데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판결이 난 돈을 청와대가 개입해서 다스가 가져갔다는 의혹이 있어. 이때 다스에게 140억 원이 몰래 들어갔어.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 현대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가 있어. 일종의 뇌물을 받은 거지. 60억 원을 받았다고 해. 그리고 세 번째, 다스와 다스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했다는 혐의야. 다스가 밑에 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부풀려서 넘기는 방식으로 300억 원 정도를 챙겼다고 해. 그 다음은 뇌물. 뇌물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많은데 지금 제일 명확한 건 국정원 예산 중에 직원들의 활동비로 써야 할 돈을 MB 측근들이 대신 받아 챙겼다는 혐의야. MB의 친구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MB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아니 무슨 친구한테 돈을 받냐. 새누리당 김소남 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원금을 건넸다는 혐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하는 대보그룹이 사업 수주를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뉴욕제과 ABC 상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무슨 빵집한테도 뇌물을 받냐. 아유 이거 말고도 많어. 10년 전 이명박은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될 거라 모두가 믿었어.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 합리적 의심보다 그의 신화를 대신 써주기 바빴던 언론, 권력에 대한 견제 능력을 상실, 포기했던 검찰, 부정한 대가를 바르고 권력이 됐던 기업과 정치인들, 의혹을 알면서도 무심했던 혹은 못 본 척했던 국민들, 무게는 다를지 몰라도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MB 수사는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고 해. 제2의 MB가 나오지 않으려면 말이야.